뉴질랜드는요 그냥 닦아. 그냥 전 세계를 닦아 진짜. 여기 지금 지도에 보이는 나라들 있죠. 나는 깜짝 놀랐어요. 뉴질랜드한테 안 까이는 나라가 없어 정말로. 뉴질랜드가요 기본적으로 미국, 호주랑 친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파이브 아이즈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맨 위에 보이시죠?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 우방국, 최우선 감시국. 미국이 정한 거예요. 어느 정도. 미국의 감시 대상도 아니고 미국과 정보 공유 협약을 체결한 국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포함해서 5개. 그래서 파이브 아이즈입니다. 우리는 제일 친하고 우리는 서로 우방이야. 이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의 감시 감청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로 밑에 동맹국 보이시죠? 동맹국은 미국과 협력 관계를 다양하게 맺고 있으나 현안에 따라 감시 감청을 할 수 있다.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인 거죠. 밑에 보면은 적성국이 있어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뭐 위성 지도부터 감시 감청 CIA 다 뿌려서 별난리를 치면서 지켜보고 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냉전을 거치는 과정에서 미국에게 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들도 미국을 너무나 필요로 하고 적이 되기 어려운 국가를 미국의 파이브 아이즈라고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미국과의 안보, 동맹, 군사훈련 뭐 아니면 미국이 새로 만든다고 했던 IPEF라는 거 있죠. 인도태평양 경제체제. 요런 거에도 기본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이 들어가는 편이다. 캐나다는 이번엔 여기는 안 들어갔는데 여기 안 들어가도 캐나다는 다양한 곳들에 이제 들어가고 있죠. 그죠? 영국이랑. 그리고 실제로 호주랑 뉴질랜드의 관계는 너무나 좋죠. 그거 아세요? 만약에 뉴질랜드 사람이 호주에 입국을 하게 되면요 특별 비자를 받아요. 스페셜 카테고리 비자 SCV입니다. 이게 특별 비자가 뭐냐면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호주에서 무기한으로 거주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1986년 전까지는 도를 넘어설 정도로 혜택을 줬었어요. 서로. 뉴질랜드 사람들이 1986년 전에는 호주에 가면 호주의 복지 혜택을 다 똑같이 부여받았습니다. 내가 뉴질랜드 사람인데도 호주 가면 복지 혜택이고 뭐고 다 받은 거야 그냥. 근데 그게 좀 에바다. 그래서 1986년 이후에는 점차 줄여갔는데 뭐 이 SCV는 근데 뉴질랜드 사람이 호주 갈 때뿐만 아니라 호주 사람이 뉴질랜드를 가도 영주권 없이 무기한으로 호주 사람도 뉴질랜드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945년에 UN 창립국 있죠. 처음 창립할 때 모인 국가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 하나입니다. 정말 초기 멤버예요. 뉴질랜드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들의 안보를 위해서는 우리 뉴질랜드의 발언권이 보장되는 그런 국제조직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 있는 다른 강대국들하고 서로 조인을 해서 협력하면서 안 살아가면 우리는 된다. 인구도 적고 안보적으로 우리 혼자서 다른 국가가 쳐들어왔을 때 우린 버틸 수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강대국에 붙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후에 1951년 태평양 안전보장조약이라는 ANZUS라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셋이서 집단안보협정을 맺어서 동맹관계를 맺습니다. 근데요 저기서 뉴질랜드가 사실상 팽당합니다. 왜냐면 냉전 기간 동안 뉴질랜드 근처에서 계속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핵실험을 처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데 지들이 자꾸 태평양에서 핵실험하잖아. 짜증나는 거지. 근데 저번 편에서 제가 뉴질랜드 뭐라 그랬어요? 도덕적인 국가가 되는 걸 국민들이 상당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장애인부터 동성애, LGBT, 성소수자, 수많은 이민자, 사회 취약계층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케어를 해야 된다는 게 기본으로 깔려있는 문화란 말이에요. 뉴질랜드가. 도덕적인 국가가 되는 거를 국민들이 상당히 좋아한다 그랬잖아. 핵무기가 뭡니까? 살생을 위한 강력한 무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당연히 뉴질랜드 국방부, 안보, 외교 당국자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핵실험하는 걸 본인들도 싫긴 했겠으나 국민으로서 그래도 눈 감아주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겠지. 자기들의 동맹과 자기들의 안보를 위해서 참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야. 안보적으로 자주 국방이 안 돼요 뉴질랜드는. 근데 국민들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가 태평양 쪽에서 핵실험하는 거를 하도 반대를 해서 나중 가서 1985년엔 미국 군함의 입항을 거부합니다. 군함의 입항이 무슨 의미가 있죠? 미국의 동맹들이 왜 있어? 태평양이랑 인도양에 미국의 군함이 훈련도 하고 나중에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에 여기서도 입항하고 여기서도 세우고 저기서도 주차한 다음에 기름도 채우고 정비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서 이제 보급을 받기 위해서 입항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뉴질랜드 정부가 국민들의 여론이 하도 안 좋으니까 미국
군함의 입항까지 아예 막아버렸던 거죠. 그거는 사상 초유의 사태죠.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미국과의 동맹관계 이후에 미국 군함의 입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막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뉴질랜드 정부가 국민들의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987년 뉴질랜드와 부속 도서를 포함한 전역은 비핵지대라는 법을 만듭니다. 핵무기 반입도 안 되고 우리 주변 바다에서 핵실험을 처할 생각도 하지 말고 중국이나 적대국, 냉전 때 미국의 적대국을 싸갈길 때 핵무기를 뉴질랜드에 반입할 생각하지 말고 누굴 싸갈길 생각도 하지 마라. 우리나라는 지금 2022년에도 전술핵, 전략적으로 전술핵을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론에. 근데 뉴질랜드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우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비핵지대다 법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 태평양 안보 보장 조약이라는 데서 뉴질랜드가 팽당할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미국이랑 호주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야. 아니 뉴질랜드 너도 여기 포함해가지고 시불에 같이 이제 함께 안보 동맹하면서 같이 훈련도 하고 그러려면 핵무기든 뭐든 간에 필요하면 서로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지 왜 자꾸 선을 그어니네. 그래서 현재 사실상 뉴질랜드가 저 태평양 안전보장 조약에서 탈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호주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이름이 쓰이는 겁니다. 뉴질랜드 호주가 묶여져서 안보적으로 얘기가 잘 안 돼요. 호주 얘기만 많이 나와. 미국과 호주는 지금 함께 중국을 견제한다. 호주와 함께 미국이 같이 우방으로서 동맹국으로서 중국을 함께 견제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뉴질랜드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저 오커스 아시죠? 오커스 영국과 미국과 호주가 함께한 여기도 지금 안보 파트너십에도 뉴질랜드가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미국이 뉴질랜드를 아예 쌩까진 않아요. 왜냐하면 뉴질랜드도 생각이 좀 있는 게 과거에 이제 조지 부시 때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도 2001년에 뉴질랜드 군대를 파병해 줍니다. 뉴질랜드가. 그리고 아버지 부시 알죠? 이 양반. 이 사람 1990년에 걸프전 일으키잖아요. 아버지 부시 때 그 걸프전 일어난 거에도 뉴질랜드가 파병을 해줘요. 이렇게만 보면 뉴질랜드가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긴밀하고 공조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2008년에 뉴질랜드가 중국이랑 FTA를 하거든요. 2008년 당시가 중국이 선진국과 맺은 최초의 FTA였어요. 뉴질랜드 중국이 한 게. 뉴질랜드 입장에선 중국 말고도 FTA 한 나라들이 많겠지. 근데 중국이랑 가장 빨리 해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는 뉴질랜드가 최초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중립외교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정권에 따라서 뉴질랜드가 하도 자주 바뀌어서 앞으로 두고 봐야 돼요. 뉴질랜드가 어느 국가의 동맹이다. 뭐 아까 말한 파이브 아이즈 있죠. 파이브 아이즈에 속해 있는 이 뉴질랜드.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지금 파이브 아이즈에 속해 있고 어느 국가와 뭐 FTA를 체결했다 그래가지고 특정 국가와 무조건 얘네 편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최근에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상당히 더럽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뉴질랜드가 옳은 소리를 너무 숨김없이 너무 많이 해서 좀 저래도 되나? 걱정되는 게 좀 있어요. 간다요 개인적으로. 예컨대 지금 호주랑 미국이 강력한 반중 정책으로 돌아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뉴질랜드가 비판합니다. 특정 국가의 편에만 서서 국제 평화를 깨고 시끄러운 일을 만드는 건 잘못된 것이다. 중국도 미국도 둘이 사이가 안 좋아진 거에 대해서 호주가 감히 미국 편에 서고 누구 편에 서고 이런 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뉴질랜드가. 그리고 뉴질랜드가 지금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미국이랑 호주 니네들 우리 뉴질랜드한테 중국이랑 쌩까라마라 마음대로 방향을 정하려고 하지마 라고 대놓고 얘기해요. 그리고 중국의 티베트랑 신장 위구르 문제와 홍콩 인권 자유 독립에 대해서는 또 중국이 문제가 있다고 깝니다. 뉴질랜드는 자기들이 도덕 윤리적으로 시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해요. 그냥 최근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잖아요. 러시아를 지금 서방 세계들이 지금 제재한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또 뉴질랜드가 바로 참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전격적인 러시아 제재에는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유류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걸 전량 수입하는 나라니까. IPEF 인도태평양 경제체제 여기엔 또 뉴질랜드가 참여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간피셜로 말씀드리면 뉴질랜드가 도덕적인 거나 윤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국내 정치적인 분위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치인들도 그렇게 목소리를 내게 됐겠죠. 당선이 돼야 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당선을 원하지 않든 간에 정치인이면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또 맞잖아요. 어느 정도는. 물론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괴리는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뉴질랜드 자기들이
봤을 때 전쟁과 평화를 위협하는 아니면 특정 국가랑 무조건 쌩까거나 아예 돌아서거나 이랬을 때 나중에 생길 후폭풍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염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컨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경제 제재에 동참했다 그랬잖아요. 뉴질랜드의 국제정치 방식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고 있지만 뉴질랜드가 만약에 러시아가 먼저 화해 모드로 돌아서고 싶다고 얘기했어. 근데도 미국이랑 서유럽이랑 우크라이나가 안 해. 이제 와서 화해? 꺼져. 응, 안 해. 니네는 화해 안 해. 제재 계속 할 거야. 이러면은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그때 가서는 미국을 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평화라던가 누가 봐도 도리적으로 오프콜스 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그런 마인드를 좀 국제정치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이전에 있었던 상황보다도 현재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솔직히 뉴질랜드의 저런 모습이 짜증나. 얘네들은 씨부래. 쟤네 편이야 우리 편이야 뭐야 너네. 니네 한번 팽 한번 당하고 싶어? 유럽이나 중국이나 미국이 만약에 뉴질랜드를 팽했어. 경제 제재를 하겠대 뉴질랜드를. 근데 뉴질랜드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저번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낙농업과 목축업으로 1차 산업이랑 3차 산업이 돌아가는 국가라고 했잖아요. 낙농업으로 바다를 만들었어. 그건 1차 산업이죠. 그 바다를 만들어서 유통하고 판매하는 건 3차 산업이란 말이야. 낙농업 목축업과 관련된 1, 3차 산업에서 번 돈을 뉴질랜드 또 은행에 넣어가지고 그 은행이 해외에 투자를 하거나 돈을 굴려가지고 돈을 버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 뉴질랜드가 은행업이랑 금융업이 발달되어 있고 동시에 1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굉장히 특이한 나라야 저 나라가. 근데 만약에 뉴질랜드를 경제 제재 하려면은 우유를 제재해야 돼요. 아니면 소, 양, 아니면 바다 그거를 제재를 해야 되거든요. 제재할 게 그거밖에 없어. 지금 여기는 전 세계에서 뉴질랜드 버터, 뉴질랜드 유제품, 뉴질랜드 분유, 뉴질랜드 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건강한 유제품, 건강한 소고기 하면 무조건 지금 전 세계 탑이 뉴질랜드예요. 호주도 따라갈 수 없어요. 뉴질랜드는. 호주도 곡물 사료를 막바지에 매겨가지고 파는 소가 많아요. 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가 나쁜 국가도 아니고 소프트 파워도 나쁜 국가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자기들의 낙농업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게 또 뉴질랜드 경제를 또 이끌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라는 국가를 미국이 경제 제재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 과연 참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미지수가 있어요. 지금 중국이란 나라랑 러시아는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해도 수많은 국가들도 안 좋아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리더십이 발휘되고 이제 이끌어지는 건데 뉴질랜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국제정치적으로 뭐 그렇게 국방력이 강하거나 그런 위협적인 나라도 아닌데 게다가 또 뉴질랜드가 도덕윤리적으로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정치적 올바름이나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나라의 롤모델.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유럽이나 아니면 독일이나 아니면 뉴질랜드나 아니면 호주나 이런 나라를 롤모델링하는 게 많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 초패권 국가인데도 그렇게 롤모델화되지는 않아요. 국방력이라던가 이런 거는 미국만큼 우리도 올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가의 전반적인 체계, 체제, 정책 이런 사회문화 같은 거를 미국 따라가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지 않다고. 자, 지금까지 이제 뉴질랜드의 전반적인 기본, 기초, 개괄, 요약본을 내루민 마냥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그거 아세요? 저 지도에 보이는 뉴질랜드를 포함한 뉴질랜드 왕국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데 자 봐봐. 뉴질랜드가 어떻게 생긴 나라예요? 대영 제국이었잖아요. 영국인들이 해먹어서 만든 나라 아니요? 많이도 해먹었지 대영 제국이. 그지? 그럼 영국이 대영 제국일 때 호주랑 뉴질랜드를 지들 땅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뉴질랜드 위에 있는 요런 조만한 섬나라들이라던가 이런 태평양 쪽에 있는 요 조만한 섬나라들 이런 나라들도 지들 땅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1926년이랑 31년에 뭐 벨푸어 선언, 웨스터민스터 뭐 이런 게 있었어. 그게 뭔 의미가 있던 거냐면 대영 제국의 모든 영토가 각각의 지역마다 자치권이 있고 자치령이 되고 사실상 독립 수준이 된다예요. 자치권과 자치령이 된다 이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독립한 건 아니고 대영 제국의 영토지. 이 소리 나고 싶었겠죠. 캐나다의 여왕은 누구예요? 영국 여왕입니다. 호주의 왕은 누구예요? 영국 여왕입니다. 뉴질랜드의 왕은 누구예요? 영국 여왕이에요. 그리고 영국의 왕도 영국 여왕이죠.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 뭐 캐나다나 남아공이나 호주나 뭐 있네요. 그죠?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야. 영국섬 씨부레 이거 니네가 본토면 본토지 조만한 섬에 있는 새끼들이 우리가 지금 이 호주 대륙에 들어와 있고 지금 씨부레 캐나다가 이렇게 큰데 우리가 니네보다 뭐 하찮아? 영국 여왕은 무슨 영국 여왕이야. 우리들의 왕이지. 우리 캐나다의 왕이야 그분은. 왜 영국 여왕이야 이
야, 우리 캐나다가 니네보다 뭐 못해? 자, 그럼 뭐야 이제? 캐나다의 여왕인 거야. 캐나다 입장에서. 영국 니네가 여왕이라고 하든 말든 알 바 아니고 우리는 캐나다라는 독립되고 굉장한 자치권이 있는 이 지역에 따로 여왕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엘리자베스 2세는. 호주와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그러면서 뉴질랜드 왕국이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지금 뉴질랜드에 북섬 남섬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쿡제도, 그리고 니우에, 그리고 토켈라우 뭐 이런 게 있어. 여러 개가 있는데 요것들을 다 합해서 뉴질랜드 왕국이다로 되어 있어요. 뉴질랜드 법상 그렇게 돼 있어. 이 모든 지역의 왕은 뉴질랜드의 왕이신 여왕님이시다로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영국에 계신 그 엘리자베스 2세는 이 사람들한테 영국 여왕이 아니야. 뉴질랜드의 왕이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느낌으로 따로 존재하는 분이다. 요런 느낌이야. 뉴질랜드 이 왕국의 본토는 뉴질랜드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여기 쿡 아일랜드, 여기 쿡제도라고 해요. 그리고 니우의 토켈라우. 지금도 뉴질랜드랑 호주랑 캐나다가 영연방이라고 하잖아요. 영연방인 건 맞지만 사실상 뉴질랜드는 아예 다른 나라예요. 지금 영국이랑. 캐나다도 아예 다른 나라예요. 그죠? 호주도 영국이랑 아예 다른 나라예요. 그죠? 근데 관습적으로, 문화적으로 재미 요소로서 자기들 정통성 때문에 이런 영연방과 우리들의 왕으로 부르는 거죠. 자, 지금 뉴질랜드 왕국 이거는 지금 애매합니다. 지금. 그럼 이제 뉴질랜드의 영토가 여기서부터 여 끝에까지 다냐? 애매해요. 뭔가. 니우에랑 토켈라우랑 쿡 아일랜드라고 이렇게 세 개 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 지금 니우에랑 쿡제도는요, 원래는 뉴질랜드 왕국, 뉴질랜드 본섬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 원래는 식민지로 되어 있던 게 어감이 똑같잖아. 뉴질랜드가 얼마나 착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 아니야. 근데 감히 어디 식민지 취급을 하겠어요. 그래서 니우에랑 쿡제도, 쿡 아일랜드는 뉴질랜드와의 파트너십을 맺은 국가다 이 말이야. 제휴국가. 그래서 각각의 주권과 국제법적인 자기들의 주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삽니다. 니우에랑 쿡제도는. 올림픽 나갈 때도 니우에랑 쿡제도는 뉴질랜드랑 올림픽을 따로 나가요. 같은 국가로 거의 안 보게끔 지금 점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민권이 좀 독특해. 지금 쿡제도랑 니우의 사람은 쿡제도 니우의 사람으로서의 지위가 각각 있겠죠. 그죠? 난 쿡제도 사람이야. 난 니우의 사람이야. 근데 동시에 뉴질랜드 시민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난 니우의 사람이지만 동시에 뉴질랜드 시민권을 갖는다. 나는 쿡 아일랜드 사람이지만 동시에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진다. 자, 애매하죠. 그죠? 그럼 이게 뉴질랜드의 영토라고 봐야 되는가? 아니면은 별개의 나라로 봐야 되는가? 뭔가 애매하단 말이야. 근데 맨 위에 여기 보이시죠? 토켈라우. 여기는 뉴질랜드의 디펜던트 테리토리입니다. 속령이죠? 속지. 식민지란 얘기야. 말이 콜로니라고까지 안 쓸 뿐이지 사실상 식민지란 얘기예요. 근데 콜로니 식민지라고 하면 어감이 너무 거지 같잖아. 그래서 지금 디펜던트 테리토리로 이제 좀 이름을 좀 어감을 바꾼 건데 그래봤자 달라지는 건 별로 없는데요. 지금 근데 여기 토켈라우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뉴질랜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뉴질랜드 인구조사 통계에서 자기들이 뉴질랜드 어디 출신이냐를 적으라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나는 뉴질랜드인이야라고 적지 않고 토켈라우 사람이라고 적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대부분. 그 토켈라우 사람이다 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굳이 얘기하자면 내가 대한민국 울릉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울릉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아예 토켈라우를 별개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지. 본인들 스스로가 이 토켈라우가 뉴질랜드에 완벽하게 속해 있고 뉴질랜드의 영토야라는 그 느낌을 그렇게 가깝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토켈라우가 자치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래요. 자기들 스스로 정부를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토켈라우 자치국회가 따로 있대.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2004년이랑 2007년에 두 번이나 나왔었어요. 토켈라우에서 우리 그냥 뉴질랜드의 속령이 아니라 속지가 아니라 지금 니우에나 쿡제도처럼 우리도 완전히 다른 제휴국가 형태로 가자. 뉴질랜드랑 주권을 가진 형태로 가자. 지금 토켈라우가 자기들의 주권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니우에랑 쿡아일랜드는 지금 자기들의 주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토켈라우는 아까 말했지만 속령이잖아. 그래서 2004년 2007년에 토켈라우 안에서 우리가 아예 뉴질랜드에 거리가 있는 선이 그어져 있는 다른 별개의 나라로 가고 대신에 니우에나 쿡제도처럼 뉴질랜드와 파트너 국가 제휴국가 형태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토켈라우 지역 주민 투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찬성을 던지긴 했으나 전체 토켈라우 주민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된대요. 근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지 않아서 기각이 됐대요. 달리 말하면 뭐야 지금? 토켈라우 안에서 뉴질랜드에서 벗어나고 완전히 갈라서고 싶은 사람이 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쿡아일랜드, 니우에, 토켈라우, 뉴질랜드랑 똑같이 복지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뉴질랜드가 뉴질랜드의 복지를 저기에 다 주지 못하는 이유가 저 국가들과 저 지역들은 자치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치권을 준 만큼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지. 너네가 독립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자치를 줬으니 니네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주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운영하는 그런 복지제도와 이런 거를 다 너네가 받게는 하기는 어렵겠다, 요런 거예요. 근데 뉴질랜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경기도나 강원도나 충청북도나 이런 데다가 이제 지자체 예산 주잖아, 중앙정부가. 그게 아니라 ODA, 해외 원조를 주는 형식으로 뉴질랜드가 니우에, 쿡 아일랜드, 토켈라우에 돈을 준대요. 해외 원조 형식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거로 하면은 쟤네들의 자치권과 어떤 쟤네들의 주권 같은 거를 무시하는 게 되잖아. 그렇게 주면 안 되니까 해외 원조를 주는 형식으로 준다는 거야, 돈을. 저 세 지역에. 그리고 이런 해외 원조도 받고 뭐 이런 형식으로 어떻게든 돈을 받든 간에 저 세 지역도 뉴질랜드에 속해 있는 게 본인들한테도 이득인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쿡제도랑 니우에랑 요 두 지역 전부 다 매년 세금이 적자입니다. 자기들이 쓰는 돈보다 걷어들이는 게 더 적어. 그래서 지금 쿡제도랑 니우에는 둘 다 자기들 스스로 공공 서비스나 이제 공무원들 줄이고 이런 것 때문에 개판이야 지금 경제. 그래서 지금 뉴질랜드 같은 나라가 ODA 해외 원조해주는 개념으로 지금 원조해주는 거 끊기면은 때 지금 저기 지금 토켈라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70에서 80%를 뉴질랜드가 그냥 부어준대요. 가만히 앉으면 뉴질랜드에 속해 있으면 7, 80%가 들어오는데 뭐 하려고 뉴질랜드에서 갈라지겠어, 안 그려? 그 지금 웃긴 게 뭐냐면 지금 뉴질랜드 왕국에 속한 나머지 국가들 있죠. 쿡제도랑 니우에랑 토켈라우, 이 세 지역에서 도는 얘기래. 이게 만약에 과거 대영 제국 시절에 형식적으로 어쩌다 보니 만들어진 이 뉴질랜드 왕국이라는 게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뉴질랜드가 아예 야, 뉴질랜드 왕국이 지랄이고 뉴질랜드 왕국 말고 우리 뉴질랜드는 영연방 탈퇴하고 영국 여왕, 뉴질랜드 여왕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이제 따로 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러면 뉴질랜드에서만 그 영국 여왕, 뉴질랜드 왕국의 여왕의 지위가 사라지는 거냐? 나머지 셋은 그대로 있고, 아니면 뉴질랜드 왕국 전체에서 여왕님을 섬기던 그게 사라지는 거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게 있대요 지금. 그리고 완전히 여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쿡아일랜드 있죠. 여기 동성애자들은 걸리면 7년 이하 징역이에요. 뉴질랜드에서 그럴 리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다른 법 체계로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가. 상당히 법이든 제도든 더 나아가서 자치권까지도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완전히. 근데 아직 진짜 오늘 안 한 거 있죠. 가장 중요한 거, 뉴질랜드의 역사.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